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성에 시공한 24평 패시브 하우스 열리지입니다. 보성 열리지의 시공 과정입니다. 플랜트리는 그 디테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따로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건축주님의 돈을 가장 잘 쓰기 위해서 기초의 크기라든지 벽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그 기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건축주님의 돈을 가장 잘 쓰는 게 되거든요. 기초공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성비 높게 알뜰하게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정해놓고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벽체는 이중벽체 더블월이 시공되었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목구조에서 더블월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블월로 시공되어지는 모습이고요. 더블월은 벽이 두꺼운 것 말고는 목구조에서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블월은 0.146의 열관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시브 협회에서 권장하는 열관리율이 0.2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셀룰로즈를 넣기 때문에 축열 성능도 있어가지고 목구조에서 조금 부족한 축열까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 오기 전날의 모습이고요. 플랜트리는 예보에 맞춰가지고 비 오기 전날 저렇게 완벽하게 보양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소나기 외에는 비를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장마철이든 어느 철이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 비닐을 덮는데 보통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천막을 덮어놨는데 너무 센 강풍이 불어가지고 찢어져서 좀 맞는 경우, 그런 경우 빼고는 모두 다 이렇게 보양을 하고 있습니다. 열리지에 사용된 합판은 동화에서 나온 SPB
합판이 적용되었습니다. SPB 합판은 좋은 게 물에 불지 않습니다. 치수 변동이 없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OSB 유리 합판들은 물을 먹으면 이렇게 불거든요. 치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감재를 밀거나 움직여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SSB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리지 외부에는 멋있는 외부 데크 지붕이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모습이고요. 항상 각재를 교차시켜가지고 이중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WSB 마찬가지로 동화에서 나온 합판인데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표면에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완벽한 방수 합판이죠. 조인트 테이프만 해도 되는데 저희에서는 조인트 테이프할 인건비면은 그냥 방수 시트를 하나 덮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방수 시트를 아예 덮었습니다. 그리고 단열재는 셀룰로즈 이렇게 안쪽에다가 부직포를 대고 단열재를 부어 넣는 형태로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기밀 시트, 벽 속으로 습기가 못 들어가게 하거나 들어간 습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풍도 막아주고요. 기밀 시트를 시공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 C가 제품. 욕실 부분에는 일방향 방습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실의 습기가 벽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나올 수만 있게 하는 방습지죠. 네, 하부 단열하기 위해서 단열 밑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무리를 위해서 천정상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저렇게 간접 조명이 있는 데서는 간접 조명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창호랑 도어류들이 설치되었고, 창호팀도 항상 같습니다. 저희 플랜트리 영상 쭉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같은 멤버들입니다. 기밀 테스트 하는 모습이고요. 네, 기밀 테스트 이후에는 이제 바닥 단열을 200mm 하고 100mm 단열재를 교차해서 시공하고, 혹시나 들뜨지 않기 위해서 파스닝으로 바닥에 확 고정한 다음에 그 위에 은박 필름을 깔고, 은박은 단열의 의미보다는 방습의 의미입니다. 방습의 의미로 알루미늄 박판을 깔고 그다음에 엑셀 돌리고, 도로공사 때 사용하는 도로공사용 메쉬, 보강 메쉬를 깔아주고, 이게 물이 엑셀 관을 타고 돌면서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코너 부분 꺾이는 부분에는 저렇게 U핀을 꽉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짝 지나갔는데 동그란 것들이 이중 배수 부속입니다. 배관 작업이 시작되고, 조명도 건조 부분 미팅해서 저렇게 자리를 잡아놓고요. 외벽에는 단열재 말고는 아무 배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렇게 배관이 들어가지 않도록 바깥쪽에다 해주고 있습니다. 환기장치 배관이고요. 환기장치 팀도 늘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작업. 이것은 단열은 아니고 흡음입니다. 네, 지금 살짝 뜬 것은 다 메꿨습니다. 차후에. 그다음에 화장실 보강 작업. 이렇게 가구가 걸린다든지 액자를 걸린다든지 이렇게 뒤쪽에 뭔가 못자리가 필요한 부분은 합판을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는 자작으로 해드렸고, 창틀 주변은 도배를 꺾게 하기 위해서 도배가 깔끔하게 꺾이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주었고요. 요 시공 과정 영상이 지나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영상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이중벽체로 합판은 잡아가지고 틀어진 것까지 잡으면서 세우기 때문에 마감이 잘 나옵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지붕은 알루미늄 징크. 플랜트리에서는 최소한의 징크 지붕을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라강판 건축주님이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는데 붓이 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기초 측면에 단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그망 코 레인 스크린 작업 되는 모습입니다. 석고 작업하고 도배 사진도 항상 같습니다. 이 합지 벽지를 주로 하는데도 속지를 넣고 도배를 하고 있고요. 열리지의 외부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플랜트리에서 인기 많은 스타일 했고요. 보시면 살짝 지나갔는데 재단 부분은 저렇게 전용 페인트로 페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색이 없거든요.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문이 달렸고 세라믹 사이딩. 뒤쪽은 좀 외장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알룸이라는 알루미늄 제품의 외장재를 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썬룸 천장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했고요. 도배가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화장실 집기들도 설치되고 있고요. 네, 천장도 했고 플랜트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반건식으로 많이 해드립니다. 조명 설치, 콘센트 설치. 요게 지금 저희 플랜트리가 기본으로 해드리는 기본 조명 콘센트입니다. 네, 마루, 강마루 설치. 요즘 강마루들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사실 뭐 다른 거 강마루 안에서만 고르셔도 충분히 좋은 제품 많은 것 같습니다. 가구가 들어오고요. 가구는 브랜드가 아니고 사제 업체에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구가 설치되는 모습이고요. 네, 외부 마무리. 실내꽃 안 쓰는 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분들은 실내꽃 안 쏘시면 공사 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꼭 쏴드리는 편입니다. 외부 잔손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보성 열리지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입주 청소 후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성에 시공한 24평 패시브 하우스 열리지입니다. 열리지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집이거든요. 커피 먹고 가라고요? 커피 먹고. 어머니, 커피 엄청 맛있는 거 탔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집이 괜찮아요? 아이고 좋고 네. 말할 수 없어. 무슨 물을 계속 끓여요? 야 얼른 가세 둘이 가세. 아, 저리 가? 응. 와. 이거 다 해놨다 들여놨거든 내가 이제. 네네. 애쉬 갖고. 아이고야. 커피 잘 마셨어요? 오자자 우리 사장님이 좋아갖고 내가 그때 처음에 볼 때부터 그렇게 사람이 터벅하게 생겨갖고 네. 이렇게 생기고 좋다고 항상 네. 그래. 아이 온 사람 마냥 다 좋네. 이 철근한 사람 두 내우가 내우도 좋고 철근한 사람 아이, 좋고. 잘하고. 왜 이렇게 잘하고? 여자가 더 잘한다고 나이의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이 잘하고 똑소리 나고 마음씨도 좋고 대박이다 뭔가 그것 때문에 아, 맞아, 대박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참말 거짓말 아니야.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좋은 게 있어? 안녕하세요. 플랜트리가 보성에 시공한 24평 플러스 데크로 구성된 열리지라는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이 주택은 컨셉이 확실합니다. 아드님이 나이 드신 노모를 위해서 만드신 집이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집이 작아요. 어머니 방, 그 다음에 서비스 방 하나 있고 큰 거실,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은 데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열리지도 지금 공정이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한 건 아니고요. 아직 데크가 남았고 마당 정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집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여기 거실, 여기가 다용도실인데 바로 나와서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는 데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데크잖아요. 자식들이 놀러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개 데크를 크게 했습니다. 빗물이 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목재가 항상 건조할 수 있게 바닥에서 띄워놓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철물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기둥을 받쳐주는 철물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라스오블라스에서 나온 제품으로 기둥 철물을 사용했습니다. 열리지에 사용된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하고 알루미 사이딩이 적용되었습니다. 알루미 사이딩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 지금 요게 세라믹 사이딩이거든요.
플랜티드 내에서는 인기가 되게 많은 제품입니다. 저희 집도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리지는 집은 작지만 집의 기능적인 부분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다 좋게 하셨습니다. 집은 작은 집이지만 패시브 하우스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벽체는 플랜트리가 추천드리는 완벽한 목조주택의 완벽한 벽체, 이중 벽체로 적용되었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세라믹 사이딩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희 이중 벽체 영상을 확인하신다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중 벽체 바깥에 달리는 이런 세라믹 사이딩들은 뒤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어요. 세라믹 사이딩 뒤에 공간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부분으로 누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조인트 부분으로 이음새 부분으로 누수가 돼서 건물 뒤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으로 다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장재들이 본 건물에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외부 온도하고 같거든요. 외장재가 온도 변화가 있으면 오염되기 쉬운데 저희는 벽지 외부로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플랜트리가 시공한 집들을 보시면 5년이 돼도 이런 세라믹 사이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호회사에서 만든 그 알루미늄 창틀입니다. 경사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맑은 날이잖아요. 보시면 맑은 날에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맑은 날 앉아있던 먼지가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물을 타고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턱이 없고 바로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통 이런 자리에 눈물 자국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똑똑 떨어지게 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창틀 주변으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세라믹 사이딩 뒤로 들어간 물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부에 알루미늄으로 또 이렇게 프레싱을 접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물들이 또 기초에 닿지 않고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기단부는 스톤 뿜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기단부의 XPS 뭐야? 너 누구야? 갑자기 지금 여기 사는 분이신가 봅니다. 네, 여튼 XPS 단열재 위에 두 겹 위에 그다음 메쉬 미장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뿜칠이죠. 돌가루 같은 거를 발라서 돌 느낌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비가 괜찮습니다. 플랜트리 에어컨 배관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만한 배관을 빼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런 파이프를 심어 놓습니다. 이런 파이프를 심어 놓고 배관 자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심어 놓고 이 배관 주변에 우풍이 생기지 않도록 기미를 해 놓고 이 속으로 배관을 빼고 이 주변으로 다시 단열재를 채웁니다. 이렇게 단열재를 채웁니다. 이 속으로 아직 단열재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폼으로 채울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기밀 작업을 먼저 해놓고 파이프를 빼고 단열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의 뒤쪽인데요. 보시면은 저 플랜트리에서 처음 보는 외장재일 것 같은데 알루미 사이딩이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얇은 알루미늄 판 속에 단열재가 얇게 들어간 그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무늬고 이 건물의 뒤쪽이고 좀 건축비를 좀 줄이고자 건축주님하고 같이 고민하다가 이 자재를 선택하고 지금 시공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비슷한 류의 그 제품들이 꽤 있어요. 제품명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꼭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1, 2년 만에 전부 다 부식돼 가지고 되게 흉한 모습으로 변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외장재로 사용하는 것들은 부식이나 녹물이 나지 않는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좋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시공을 또 해드렸습니다. 외장 세라믹 사이딩이 좀 부담되고 그러신 분들 있다면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에 있던 강판 외장재들은 좀 촌스러웠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플랜트리에서 사용하는 외부형 콘센트 이렇게 잡자재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안심입니다. 외부 콘센트 이거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도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외부 콘센트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현관문은 포렐 도어가 적용됐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스윙 도어로 설치해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스윙 도어로 설치해드렸고요. 짠, 거실입니다.
이게 24평 주택의 거실이에요. 여기 넓은 거실. 이 주방 보십시오. 이거는 30평이 아니라 40평 주방이에요. 자식들이 놀러 와서 어머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도록 거실하고 주방을 크게 뽑았습니다. 외부 데크가 마무리되면 더 멋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데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넓은 데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가지고 바깥에서 먹거나 반대로 요 데크에서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안에서 먹거나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데크가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독일식 창문들은 항상 맨 마지막 동작이 이렇게 돼야 돼요. 찰칵 이렇게. 그래서 이 슬라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락 하게 되죠. 이게 달라요. 그냥 슬라이딩이 아니고 빠져서 슬라이딩하고 안쪽으로 탁.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문이 딱 압착되는 형태로 돼야 오랫동안 우풍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을 사용했고요. 개방감이 엄청 좋죠. 왜 개방감이 좋으냐면 이건 고정창이에요.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열리는 게 없어요. 이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사실 창문으로 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구멍으로 신선한 공기가 계속 집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픽스 창을 많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 좋은 거는 픽스 창이 열리는 창에 비해서 성능도 좋아요. 당연히 이음새들이 없으니까. 또 좋은 건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거의 반값이에요. 열리는 창문에. 이렇게 픽스 창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패시브 하우스에 지금 7년째 살고 있는데요. 사실 창문 그렇게 열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고정창으로 해드렸고요. 두 개의 고정창이 큰 게 딱 있으니까 이 거실이 더 크고 더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기밀한 집들은 후드를 틀 때 창문을 살짝 열고 후드 트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 패시브 하우스의 최대 단점인 것 같아요. 열기 귀찮다. 그런 장치를 인위적인 장치를 자동으로 다는 것보다 그냥 수동으로 창문 열고 후드 트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완벽한 타일 없이 건식 다용도시로 사용하셨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뭐 가족들 대가족이 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이제는 딱 갈라가지고 이쪽에서부터는 노는 공간이죠. 식구들이 막 시끌시끌 데크에도 있고 막 주방에도 많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머님 쉬시는 공간. 집에 제일 비싼 부분이 화장실이거든요.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기본 화장실이에요. 제일 약간 크기를 크게 해서 그래도 좀 뭐 손빨래 같은 거 하셔도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 아파트에 들어가는 화장실보다는 약간 크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머니 방, 남쪽이죠. 이제 남쪽 방은 어머니 방. 너무 좋죠. 화사하고 천장도 이렇게 뻥 뚫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단층이기 때문에 다락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했어요. 사실 다락 정말 할 때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락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계단이 많고 불편해요. 그 만들 비용으로 외부 창고를 하나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땅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 다락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천장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는 목재를 하고 측면은 벽 마감이랑 같이 페인트면 페인트가 같이 돌고 벽지면 벽지가 같이 도는 이런 스타일로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살리는 게 노하우입니다. 벽이 두꺼워서 이렇게 창대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책을 놓으셔도 전혀 문제 없고 화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방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저쪽 방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쪽 방과 사이에 붙박이장을 설치해가지고 물론 벽 사이에 흡음재를 넣긴 했지만 이 옷들이 흡음에 좀 더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긴 하지만 이런 옷장 같은 경우에는 외벽에 놓지 않고 이렇게 내벽에 놓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4인 가족 할머니 집 놀러 와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있고요. 사제, 노어 브랜드
노브랜드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해드렸습니다. 요즘 추세가 약간 그 실용적인 집들을 많이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딱 이유가 있고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지으시는 추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용도에도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은 딱 주무실 수 있게 작게 2개 만들고 어머님 방 만들고 가끔 놀러 오는 자식들 방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큰 화장실 하나 만들고 주방, 거실, 데크 이걸 다 완전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보성에 시공한 패시브 하우스 열리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플랜트리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다 했어요? 네, 오늘은 고생 많이 했네. 네. 여기다 그렇죠. 여기 여기다 크게 써. 크게 크게. 여기다 고 크게 써. 정용 더 크게 010 옳지. 8834 58 보이시죠? 왔어요? 고씨 양반이네. 옥수라고 사장님이라고 써놔. 뭐라고 쓸까? 목수 사장? 아니 여기 집사장? 나주 집 사장. 나주 집 사장? 나주가 집이지. 네, 나주 집 사장. 그렇지 우리 아들이 집을 선택했는 거나. 어머니 비세면 전화하세요. 네. 물세도 전화하고. 그러지. 저희 가볼게요. 그러면 서운한 도착 안고 달라주고. 건강하세요. 예. 예.